안녕하세요. 초록색 갈피입니다. 오늘은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강력한 힘, 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 네 번째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 나는 나를 믿는다. 장화를 신고 우의를 입은 아이. 미국의 어느 마을에 가뭄이 극심해서 온 땅이 다 갈라지고 농사를 망치고 있을 때의 이야기이다. 가뭄에 시달리다 견디지 못한 마을 주민들은 급기야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를 하기로 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땡볕이 내리쬐는 길을 걸어 교회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아이는 장화를 신고 우의를 입은 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를 걸어 교회로 향하고 있었다. 그것을 본 사람이 아이에게 물었다. 얘야, 이렇게 무더운 날 너는 왜 우의를 입고 우산을 쓰고 교회에 가는 거야? 아이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지금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러 가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곧 비가 올 거예요. 비를 피하려면 당연히 우산이 있어야죠. 어른들은 아이에게 할 말을 잃었고 스스로를 믿지 못한 자신들이 부끄러웠다. 이 아이는 기도를 하면 비가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위해 모이면서도 비가 쏟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진심으로 갖지 않았던 것이다. 이 아이처럼 티끌없이 맑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운명의 법칙이다. 믿음은 생사를 가르는 일이다. 중국 선불교의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경고가 있다. 백척높이의 대나무 끝에 서서 한 걸음 더 내딛어야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다는 뜻이다. 생사가 걸려있는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간다는 말은 곧 생사를 초월한 경지에 이른다는 뜻이다.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세속에서도 믿음이 생사를 가르는 일은 흔하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믿음은 생사를 걸 만큼 무거운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믿어야 할 대상은 눈앞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분된다. 눈에 보이는 것도 믿기 어려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믿으라는 게 말이나 되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겠다. 아니다. 나를 바로 보고 자신을 믿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저절로 큰 믿음이 생긴다.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믿어야 하고 남을 믿어야 하고 운의 과학적인 법칙을 믿어야 한다. 믿음 없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가족의 사랑, 친구의 우정, 비즈니스상의 거래, 사회의 도덕이나 법 등 모두가 믿음의 힘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큰 부자가 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 매사에 따지기를 좋아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은 자신을 믿기보다 논리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의 겨우 몇 %나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가? 그리고 어떤 합당한 이유나 논리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이 성공과 부를 보장하는 법이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회를 놓친 후에야 그것이 기회였음을 아는 경우도 많다. 그러고는 후회를 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기회를 놓친 후에 후회를 하면 또 다른 기회마저 놓치게 된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이런저런 행운이 드나들면서
숨바꼭질만 하는 꼴이다. 따라서 사람의 운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깨달음에서 비롯된 믿음과 직결된다. 언제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행운과 재운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강력한 믿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간의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데 든든한 힘이 된다. 나는 나를 믿는다는 말을 반복해보자. 이 말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열정이 나를 부자로 만든다. 가슴 뛰는 아침에 일어날 때면 너무나 흥분되어 아침 식사조차 할 수가 없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했다는 말이다. 그는 무명이었던 젊은 시절에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영화 세트장을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들었다.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정신없이 영화에 몰입하다가 하루해가 져서 작업을 멈춰야 하는 것을 너무나 아쉬워했다. 심지어는 일이 너무 하고 싶어서 해가 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정도였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일을 상상하면 가슴이 뛰었다. 늘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한 스필버그 감독은 만드는 영화마다 대박 행진을 이어갔고 마침내 세계 최고의 감독이 되었다. 스필버그 감독의 가슴에 불을 지핀 것은 영화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었을 것이다. 그 열정이 미국 관객은 물론이고 세계의 영화 팬들을 감동시키는 원천이 되었다. 이처럼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려면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한다. 90살 소년의 삶에 대한 열정.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멤버로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인 콤바이 세군도. 그는 90살의 나이에 미국의 음반 기획자 라이쿠드를 만나 세계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5명의 전설적인 옛 멤버들과 함께 녹음한 첫 음반은 무려 600만 장이나 팔리며 전 세계적으로 쿠바 음악의 열풍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리고 자신이 출연한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는 아들을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낙관할 수 있는가? 해맑은 90살 소년의 자신에 대한 믿음과 낙관은 이처럼 끝이 없다. 쿠바의 하바나에서 1950년에서 60년대에 이름을 떨치다가 쿠바 혁명 이후 전통음악의 퇴장과 함께 무대 뒤로 사라진 그를 40여 년 만에 다시 무대 위로 불러 올린 힘은 무엇이었을까? 세군도는 무대에서 제대로 연주도 못한 채 40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여전히 녹슬지 않은 연주 실력으로 우리를 감탄하게 만들었다. 삶과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그를 40여 년 만에 다시 무대로 불러낸 원동력이리라. 그가 말년에 이룬 눈부신 성취도 이 같은 끊임없는 열정이 가져다준 선물일 것이다. 뿐인가? 일본의 전설적인 화가 가스시카 호쿠사이는 90살에 세상을 떠나면서도 하늘이 내게 10년만 더 허락한다면 더 훌륭한 도공이 될 텐데 라고 탄식했다고 한다. 90살에 숨을 거두면서도 그림에 대한 열정을 숨기지 않았던 것이다. 두 사람은 90살의 나이에 삶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했다. 한 사람은 화려하게 꽃피운 인생에 대해 얘기했고 한 사람은 아직 못다 이룬 자신의 꿈을 아쉬워했다. 자신의 삶과 꿈을 향한 열정이야말로 행운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열정이라는 에너지가 우주의 모든 에너지와 소통하면서 행운을 불러들이기 때문이다. 삶에 대한 열정과 꿈을 가진 당신은
매일 설레는 아침을 맞이할 것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은 언제나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행복한 마음이 행운을 부르고 당신의 가슴은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열정은 행운을 부르는 힘이다. 생활 속에서 재운 키우기. 1. 현금, 자동차 등 각종 동산이나 집, 사무실의 가구와 관련된 행운. 1. 소파는 현관을 등지고 배치한다. 2. 식탁은 벽에 붙이지 않는다. 3. 방문을 열면 곧바로 책상이 보여야 한다. 4. 침대 머리 부분엔 불필요한 물건이 없어야 한다. 5. 지나치게 큰 소파는 하는 일을 꼬이게 만든다. 2. 주방이나 식당 등 부동산과 관련된 행운. 1. 스테인레스 그릇이나 냄비를 반짝반짝하게 닦아둔다. 2. 지갑이나 현금은 잠시라도 가스레인지나 싱크대 주변에 두지 말 것. 3. 냉장고가 어수선하면 돈을 잃게 된다. 냉장고에 자석이나 메모지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도 좋지 않다. 4. 냉장고 바로 옆에 전자레인지를 두지 말 것. 물과 불의 직접적 반발을 일으키는 배치는 재운에 좋지 않다. 5. 밥그릇, 국그릇은 고급스러운 흰색 또는 크림색을 사용한다. 무늬가 없는 것이 좋다. 6. 수저 두는 곳과 칼을 두는 곳은 반드시 분리한다. 돈을 모으는 기운을 칼이 잘라버리기 때문이다. 3. 욕실이나 화장실 등 유산, 부채와 연관된 행운. 1. 변기는 가급적 출입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다. 2. 욕실을 너무 고급스럽게 꾸미지 말 것. 또한 특이한 개성을 표현한다고 흑백의 대조를 너무 강하게 한다거나 특정한 원색과 어두운 색깔은 피하는 게 좋다. 3. 침실용 화장실은 방 위의 기륭 구분을 떠나 해롭다. 침실용 화장실 문은 항상 닫아두고 문 옆에 난을 놓거나 문 정면에 붉은 계열의 꽃그림을 놓아 나쁜 기운을 차단해주자. 4. 집 구조상 화장실 문과 침대는 일직선상에 있으면 안 된다. 5. 욕실 기구는 녹색이나 하늘색의 것이 좋다. 남쪽이나 서쪽 창에 녹색 커튼을 하고 동쪽에 화분을 두면 흉한 기운을 줄일 수 있다. 6. 화장실의 조명은 어느 곳보다도 밝게 하는 것이 좋다. 7. 절대 욕조에 물을 채워놓은 채 장시간 두지 않아야 한다. 4. 현관문은 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다. 1. 현관문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안쪽 모서리 지점은 운의 중요한 지점이니 깨끗하게 관리한다. 2. 구두주걱, 우산, 쓰레기통을 내놓지 않는다. 3. 현관과 정면으로 마주보는 큰 거울은 들어오는 행운을 돌려보낼 수 있다. 거울을 걸고 싶다면 입구 왼쪽에 걸 것. 단 거울 모양은 팔각형이 좋다. 4. 현관 바닥이 지저분하면 재운이 좋지 않다. 가능한 한 매일 물걸레질을 하고 신발은 가지런하게 정리한다. 5. 지나치게 화려한 매트는 잦은 이사나 정근에 영향을 준다.